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은상TV의 김은상입니다. 지난 여름이 참, 역사상 최고 덥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하네요. 낮에는 아직도 곡식이 익어가느라고 따끔따끔한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아주 또 서늘하네요. 자, 요즘은 또 아주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요. 우리 또 민주진영도 두 파로 갈라져가지고 의견이 분분하지요. 의견이 분분해요. 무슨 중수부를 법무부에 둬야 된다, 행안부에 둬야 된다, 양쪽으로 갈려가지고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걸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한 가지 요즘은 책을 봐도 하도 이 정치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책을 봐도 잘 머릿속에 들어가지가 않네요. 날씨도 덥고 더워서 그런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에어컨만 틀을 수도 없는 얘기고, 하루 종일 또 에어컨 틀었다간 또 에너지 폭탄 맞으니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덥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서적을 좀 들여다보고 그래도 잘 안 들어가네요. 이게 그렇네요. 보니까 우리가 철학적으로 봐도 그래요. 이거 소크라테스 제자라고 봐야죠. 플라톤이 제자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서부 유럽 쪽에 그 철학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 철학자를 뽑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제1의 철학자는 플라톤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제일 우수한 철학자가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플라톤을 좀 뽑고 싶습니다. 물론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만, 플라톤 같은 경우는 플라톤이 제자지요, 소크라테스의. 근데 플라톤을 좀 첫 번째 제1의 철학자로 보고 싶어요. 그래 이제 또 그 후로 2100년 후로 또 이제 칸트도 나왔고, 리체도 또 저기 그리스 출신들이 나왔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제1의 철학자면은 플라톤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톤이라는 말 자체가, 그 사람은 원래 굉장히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어깨가 넓다, 등치도 크고 등치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깨가 넓다 해서 그 플라톤이라는 말 자체가 넓은 어깨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플라톤은 왕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왕족의 먼 친척 일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플라톤은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이렇게 참 태어났죠. 왕족의 친척. 그리고 어머니도 또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태어났어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말년에 비참하게 사형 선고까지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 받은 게 비참하니까 사형 선고 받고 나서 자기 스스로 자살을 했지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플라톤은 참 그때 당시 뭐 보면은 철학자를 보면은 거의 다 칸트나 뭐 리체 같은 경우도 거의 플라톤 그 비판론에서 똑같이 저거 뭐 이렇게 저거 똑같이 이렇게 저술을 하진 않았지만 비판하지 똑같은 어휘력으로 비판하진 않았지만 우회해서 하고 이렇게 보면은 플라톤의 그 사상을 약간 많이는 아니어도 약간 미주 각주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우회해서 이 비판론을 제시한 게 많아요. 보면은 내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리체 같은 경우는 플라톤 사상을 아주 형편없는 사상이다 이런 식으로 또 우회 비판을 했지만서도 마지막엔 또 자기 자신도 리체도 그런 얘기 했어요. 사실은 내 사상도 플라톤 사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시인도 하긴 했어요.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쇼팽하우어도 칸트의 수제자라고 볼 수 있겠지요. 수제자. 이제 그래서 사람은 정치가들이라면 상당히 그 철학을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철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치가들은 특히. 우리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뭐 철학을 많이 좀 탐독을 탐독을 하면서 유튜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철학적인 논리의 말씀을 계속하면 좀 답답하고 짜증나니까 여기서 잠깐 그래도 한 7분 했으니까 이걸 멈추도록 하고요. 이 교육계에서 말이죠.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친일파 아주 색출해야 됩니다.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7, 80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진실화 위원장을 맡고 있죠. 진실화 위원장 김광동 이 사람은요 친일 청산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광동 그런 자가 어떻게 진실화 위원장을 맡고 있냐고요. 진실화 위원장이면 차장급 아니겠어요? 친일 청산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김광동이. 참말로. 그리고 한국학 중앙위원장 김낙연 이 사람은 또 뭐라고 했냐면요. 일제가 쌀 수탈한 게 아니랍니다. 일제가 쌀 수탈에 관계가 없대. 수출에 간 거래. 우리가 수출한 거랍니다. 이런 김낙연 이런 자가 한국 학회 교육계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학을 갖다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이 사학계가 뭐가 되겠어요? 그걸 보고 또 배워 청소년들이. 응? 그리고 또 국가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죠. 이대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이대용 이 사람은요 일본 탓할 게 없대요. 한국이 잘못해서 일본한테 식민 지배를 받은 거래. 일본 탓할 것이 없대. 응? 그리고 지금 독립기념관 관장
이 사람은요 1945년 8.15가 광복절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사학회, 역사학회 이런 교육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 말고도 아주 천재예요. 이러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20대에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직간접적으로 말이지. 이거 큰일 났어요. 뿌리가 너무 깊어요. 전국 곳곳에. 자,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 해체하고 그래도 중수부를 무슨 뭐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말이죠. 이게 그래요. 법무부에 두든 행안부에 두든요. 어떤 자가 대통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또 그 나름대로 또 이용해 먹습니다. 또 이용해 먹어요. 소용없어요. 내 말에 지금 지난번에도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제 말대로는 이거는요 좀 과격해. 민주국가에서는 좀 과격하다고 하겠지만 예외로 다른 건 다 자유지만 예외로 특별하게 검사 판사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돼요. 이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뭐 제가 볼 땐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뭐 검사 판사 꼼짝 못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검사나 판사가 조작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조작했을 시에는 50년 후가 됐든 30년 후가 됐든 100년 후가 됐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 전 재산을 몰수하는 거예요. 아들 손자까지 나중에 50년 후에 30년 후에 20년 후에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조사해요. 그러면 본인 아들 손자까지 재산을 몰수하고 공직에도 못 나가 취직 못하게 하고 변호사도 개업 못하는 그런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구속을 원칙으로 하되 너무 조작한 근거가 너무 심할 땐 사형까지 내란 버금가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요번에 시범 캐스를 한 두세 명만 조져서 그런 걸 보여주면 무기징역으로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무기징역하고 재산 몰수하고 새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요번에 검찰 뭐 없애고 자식 올 것도 없어요.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새로운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힘 있을 때 밀어붙여야 돼. 약간 민주국가에서 좀 법이 너무 좀 과하다 할 정도지만 그것만큼은 내란죄 버금가게 만들어야 돼요. 조작했을 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세 명만 시범 개수로 요번에 조지면은 무기징역 때려버리고 재산 몰수 3번만 하면 그 다음서부터 벌벌벌벌 깁니다.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조작하는 정치 한쪽으로 정치 쏠려가지고 거기 조작해 상대방 조작하는 거 일반인들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아주 그냥 알그질 만들어 3대를 빌어먹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은 구속해가지고 재하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최하가 20년 징역 시범 개수로 3명만 하면 벌벌 긴다니까요. 절대 그지 못한다니까. 그러면 또 이런 그거 이제 대상위법 검찰 개혁의 상위법을 그렇게 하고 하위법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하위법은 누가 정권을 잡든지 이 법은 손댈 수가 없다. 이 법을 손댈 수가 없다. 앞으로 50년간 이 법을 손대는 사람은 조작하는 검사와 법원과는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한다. 이런 부칙을 다뤄놨는데 법의 부칙을 하위법에
누가 정권을 잡든지 이 법은 건드릴 수가 없다. 50년 동안. 이 법을 건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도 조작범으로 인식해서 그 사람도 체포한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요, 부칙을 다뤄놓으면 그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주 특검에서 잡아들여가지고 한 3명 그 법에 통과시켜가지고 민주당에서 헛떡헛떡 통과시켜가지고 3명만. 누구겠어요, 3명이? 심우정이하고 또 누구요? 조희대하고 또 한 사람 누구 있죠? 중앙수사본부장 하다가 관두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 돼. 3명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놈들은 사형까지는 너무 과하다고 치면 20년 징역, 재산 몰수, 변호사 못하고 그 정도까지만 해도 벌벌 기어. 그 다음 놈서부터는. 다음서부터 벌벌 긴다니까요. 어느 정권이 정권을 잡더라도 50년은 이 법을 손을 못 댄다. 이 법을 손대려고 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다. 그 사람이 범인이다. 조작범인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려요. 그러면 어느 정권에도 손 못 댑니다. 그리고 조작질 못 합니다. 돈 받아먹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못 합니다. 이제 시범 케이스로 당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누가 뭐 영장 내서 윤석열이 풀어주고 이런 거 못해요. 이제는 판사나 검사 이런 거 못합니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행안부에 두든 법무부에 두든 정권이 바뀌면 그 사람들이 또 이용한다고. 소용없어요. 그거 해봐도. 차라리 검찰청 법을 바꿔가지고 검찰들 아주 3명 그냥 아주 가루를 만들어야 돼. 요번에 3대를 아주 그냥. 재산 못 써. 그 법을 만들어야 돼. 재산 못 쓰면 변호사도 못 오고 전관예우도 없고. 그리고 전관예우 없는 거 로펌, 대형 로펌 한 5개 조져 없애버려야 돼. 전관예우 전관예우도 법 통과시켜야 돼. 전관예우 절대 금지. 그럼 긴다니까요. 그리고 언론도 가짜뉴스 지어내면은 3번이 아니라 한 번만 가짜뉴스, 한 2번만 가짜뉴스 지어내도 그냥 언론 그 자리에서 취소. 어디 무슨 위원회에서 뭐 청문회 열어가지고 조사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2번만 가짜 언론 퍼뜨리면 팩트도 없이 그냥 언론 취소, 언론 허가 취소. 그래서 조선일보 조선일보 하나, TV조선하고 조선일보 TV조선만 그것만 없애도 나머지 방송들 긴다니까요. 허가 취소 대번 해버리면은. 유튜브도 마찬가지요. 4놈만 조져버리면은 가짜뉴스 지어내는 거 3명, 4명만 조져버리면요.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들 정성호 딜이 까고 또 박은정이 이문정이 딜이 까는데요. 아유 그런 거 그만해요. 이제 까기 전에 당신이 대안을 제시하고 까. 대안 적당히 까라고. 정성호도 그만 까고 이문정이 박은정이도 그만 까고 그러라고. 같은 민주 진영끼리 적당히 좀 해요들. 하라는 국힘당원 공격하는 건 허건날 내부 청질 좀 그만하라고. 본인이 대안을 제시해봐. 까기 전에. 내가 그런 말 하니까 이 생각이 나네. 칸트가 한 말이 생각이 나. 칸트가 비판론, 이성에 대한 비판, 순수 이성에 대한 비판에서 칸트가 얘기했지. 비판하기 전에 당신을 먼저 비판해봐라. 비판론을 비판해봐라. 당신 자신들이 좀 비판해봐. 당신이 할 얘기를 반대편에 서가지고. 그 대안
대안은 지시할 줄, 대안은 하나 제시도 못하면서 무슨 놈 맨날 그냥 마음에 안 까는 사람이 없어. 추미애도 까고 서영교도 까고 뭐 다 까. 다. 그 사람들 논리대로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박찬대하고 김용민이하고 김민석이하고 요거 네 사람만 남어. 민주당에서 네 사람만 남는다니까. 다 수박이야. 그 사람들 논리대로. 거기 댓글 다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 논리대로 하면 다 수박이야. 민주당 다. 네 사람만 빼놓고. 에이구 씨.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 비판하는 거 보면요. 저 국힘당 사람들보다 더 해요. 요즘. 더 합니다. 차라리 국힘당으로 가지 왜 여기 와서 수박 노릇을 해. 완전 수박으로 돌아서고 있다니까 요즘. 자기네들이 수박으로 돌아선 걸 자기네들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모르고 있다고 자기 자신이. 냉철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뭔가 철학이 빈곤해서 그런 거야. 정무감각 빈곤해서. 그렇게 정무감각이 빈곤해서 어디다 써먹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훨씬. 지난번에도 드린 말씀을 또 드리네, 요번에. 그러고요. 야, 참 김충식에서부터 김충식이 이거 뭐 얼마나 해먹는지 천문학적이더라고. 조단이. 야, 조단이 막. 이건 뭐 아주 앞으로 뒤로 옆으로 위로 아래로 싹 다 빼먹었더라고. 아주 그냥 있는 대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조단위로 빼먹었어. 앞으로 이제 1년도 더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아. 조사할 게 한두 가지가 지금 자승스님 소신공양 사건 죽은 거, 그 다음에 저 마약 사건, 이건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아직. 그것까지 손대고 그러면 앞으로 1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하면요, 이 선생님들,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군인, 또 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명령 내리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갑니다. 대통령 영이 서요. 근데 이 지방공무원들은 거의 다 국힘이에요 지금. 거의 다 국힘입니다. 경기도지사만 민주당이지요. 시장, 군수들 거의 다 저거예요. 국힘당이에요. 경기도도. 서울도 그렇고. 서울도요. 구청장 국힘당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서울도. 충남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충북, 강원도 다 개예요. 다. 경상남북도, 부산, 울산, 대구, 경북 다 기잖아요. 전라남북도만 우리 민주당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하려면, 지방선거 압승을 하려면요, 우리 민주진영 소형 유튜브들까지 똘똘 뭉쳐서 압승을 해야 됩니다. 자꾸 당 내분이 누가 어떻고 자꾸 조잡스러운 얘기하면요, 결론적으로 민주당 인기 떨어뜨리는 역할밖에 안 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인기 하락시키는 역할밖에 더 해요. 딴에는 뭐 아는 척하고, 아주 자기네들 딴에는 뭐 아는 척하고 어지간히 그러더라고. 가만히 말하는 거 들어보면 어지간히 아는 척 좀 그만하고 그만 까요. 민주당 하락시키는 역할만 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네들이 수박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대로라면은 앞으로 3년 후에 대통령 후보군이 막 나오기 시작하지요. 3년 지나고 3년 이빠이 됐을 때,
36개월 정도 됐을 땐 민주당에서 서서히 이제 뉴 리더,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4년 후에는 이제 대통령 민주당에서 경선하겠지요. 민주당에서 대통령 경선하는데 후보 경선하는데 이 사람들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됐을 경우는 괜찮아. 근데 이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민주당에서 확정이 됐다면은 저 이낙연 패거리들보다 더 지랄할 겁니다. 더 지랄해. 뭐 한 20%가 당원들 20% 정도가 더 지랄할 겁니다. 당원들 20%가 그렇게 발광을 할 겁니다. 이낙연 패거리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대표가 대표로 저거 되니까 생지랄들 있죠. 이낙연 패거리들이. 그 요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니까 그때도 그렇게 지랄들 했잖아요. 그 식으로 똑같이 그런다고 말이야. 다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발광을 해. 이낙연 패거리보다 더 지랄할 거라마. 그러다가 20%가 그러다가 80%한테 이제 다구리 맞지. 80%가 주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수박들 이낙연 패거리도 호련히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 식으로 다 이제 그 사람들 당원에서 탈퇴할 겁니다. 민주당에서 탈퇴 20%가 탈퇴하면 또 30%가 또 들어와 새롭게 당원들이 이렇게 해서 새로운 수박이 형성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요. 수십 년 동안 내가 지켜본 결과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100% 다. 그게 뭐 이낙연 처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전에도 그런 일이 번복이야 계속.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막 내부 총질하는 지금 내부 총질하는 소형 유튜버들이요 그때 되면요 유튜브도 이제 호련히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거 안 봐요. 이제 하도 가스라서 내부 총질 해왔던 사람들이 80%한테 외면을 당하고 다구리 맞아. 그러다 보면 그 유튜브 자체도 호련히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저 이낙연이 패거리 수박들 유튜브 없어지듯이 다 호련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두고 보세요. 그런 일 벌어지니까 앞으로 3, 4년 후에 길면 4년 후에 유튜브 없어져요. 소형 유튜브 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됐을 땐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됐을 땐 난리가 납니다. 이제 난리 치다가 이제 80%한테 다구리 맞기 시작해. 수박이라고 새로운 수박이 탄생했다고. 그러면 호련히 다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없어져 버려. 유튜브도 없어져 버리고 80%한테 다구리 맞으니까 어디 대형 유튜브에 그 댓글도 못 달아. 많은 사람한테 다구리 맞으니까 쌍욕을 퍼부니까 돌아서 헛소리 하면은 그래서 사람은 너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요번 그 당대표 뽑는 데서도 그래요. 나도 반발이 생기더라고. 내가 그런데 다른 당원들은 안 그렇게 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정청래 지지자들은요 그렇게 발광 안 했어요. 막 출연해가지고 막 들이 막 박찬대 까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는 거야. 댓글 다는데요 지금 들어와서 보는 지금 실방에 참여자가 1000명이라면은 댓글 다는 사람은 50명에서 100명밖에 안 됩니다. 1000명 중에 막 댓글 다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발광을 해. 근데 박찬대 지지자들은요 그렇게 댓글 다를 때 막 정청래야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뭐 다 막 정청래를 막 그렇게 깝니다. 근데 이제 박찬대 지지자들은 그게 정청래를 까 막 사정없이. 근데 정청래 지지자들은 박찬대 그렇게 안 깝니다. 안 까.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심하게 까니까 반발심이 일어나서 나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나도 처음에 박찬대 지지했었어요. 근데 정청래를 너무 까니까 나도 투표 때 이번에 박찬대
저 정청래를 찍은 거야. 이게 뭐 하는 짓들인가 싶어서 나 확 돌아서 버린 거야.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그 댓글에 정청래 한 게 뭐이냐. 그런 식으로 말하면 박찬대 한 거 뭐이냐 이 개족 같은 새끼들아. 박찬대도 족 같은 게 하나 다른 거 없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들어고 있어. 그런 식으로 당 대표를 까는 게 어딨어. 그 국힘당이나 똑같은 새끼들. 국힘당으로 기어가지고 뭐 들라고 당에서 그 지랄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청래도 족도 다른 거 하나도 없다고. 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청래가 아니라 말을 내가 지금 잘못했네. 정청래가 잘한 게 뭐 있냐고 댓글 달더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박찬대도 족도 잘한 거 없다고 씨발놈들아. 얘가 진짜 점잖은 입에서 말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도 마음이 돌아선 거야. 그래서 돌아선 놈이 한두 놈이 아니야. 수만 명 될 거야 아마. 그런 식으로 너네들이 하니까. 정청래 지지자들은 거기서 댓글 그런 식으로 안 답니다. 거기서 댓글 다는 새끼들 보면요. 다 까. 예. 안 까는 사람이 없어. 추미애도 까고 서영교도 까고 다 까 다. 심지어 지금 원내 대표도 지네들이 뽑아놓고도 그것도 또 까더라고. 에? 최민희 뭐 안 까는 사람 누구 있어요? 어떤 국회의장도 까는 새끼 있고 다 수박이래 다. 그러면 그렇게 다 까면 에? 이재명이 오고 에? 김민석이 하고 박찬대 하고 김용민이 하고 네 사람이 이현조하고 참 다섯 사람만 남고 다 수박이냐? 다섯 사람만 남고 다 수박이야? 연씨 차라리 국힘으로 가. 그럴 바엔 더러운 놈의 새끼들아. 민주당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놈의 새끼들 뭘 댓글 달고 지랄들이야. 다 수박이래 다 민주당들. 너희들이 내년에 지방선거 망칠 놈들이야. 인기 하락시키는 역할만 뺏긴 안 해야. 정청래? 잘한 거 하나도 없고 정청래 잘한 게 뭐가 있냐고 이지라고 그래서 어떤 놈은 저거 해가지고 구속시켜야 된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박찬대도 저도 잘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 이 미친 개새끼들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나도 처음에 박찬대 지지하다 너희들 때문에 돌아선 사람 중에 하나야. 나도 정청래 찍은 거야. 같은 당끼리 그렇게 까는 놈이 없어. 정청래 지지자들은요, 박찬대 그렇게 욕 안 해요. 막 사정식 까고 그런 거 보질 못했어. 다른 데 한두 군데 하는 데가 있긴 있어. 근데 소형 유튜브 개새끼들 말이요. 거기 들어오는 새끼들 보면 아주 너무 심하게 정청래 악마화하더라고. 정청래 뿐이 아니요. 다. 심지어 추미애까지, 서영길까지도 까고 막. 안 까는 사람 딱 이현주,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 김용민 요 다섯 사람 빼놓고는 다 까. 어떻게 보면 국힘당 지지자들, 국힘당 저기 유튜브들보다 더해. 저 보수 극우 유튜브들보다 더 하더라고 막. 하루당 빼놓고 그런 식으로 해.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정청래 실드 치는 건 아니야. 반발심으로 하는 거야. 반발심으로. 정청래 지지자들은요, 박찬대 그렇게 막 까는 거 없어요. 두 분 다 훌륭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지. 근데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다. 실방에 참여하고 있다면 댓글 다는 놈 한 50명, 100명 빼놓고 나머지 보고 있어. 그 중에 박찬대 정청래 지지하는 사람 많이 있다고. 그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실방 1000명 들었으면 1000명이 다 박찬대 지지하는 줄 알아?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말하는가 꼬라지 보느라고. 눈팅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 그 중에서. 다 박찬대만 지지하는 사람들인 줄 알아? 댓글 다는 사람 몇 새끼들이 이렇게 난리치는 거지? 진짜 보자 하는데. 그렇게 당내 깔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당내 남아서 이제 민주당에서 민주 진영이 착하면서 딴에는 아주 민주 진영이 착하면서 아주 딴에는 말 잘한다고 생각하나 봐. 진행하는 걸.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돼.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생각, 많이 안다고 생각,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나 봐. 진행하는 그 진행하는 사람 자체가 자기 딴에 아주 유능하다고 생각하나 봐. 아이고, 씨. 민주당 그만 까라고. 내부 총질 좀 그만하란 말이야. 내부 총질할 땐 대안을 제시를 하고 내부 총질해. 나처럼 차라리 검찰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35분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댓글. 제가 또 오늘 또 사업차 바쁘기 때문에 사업 준비 때문에 또 저기 세운상가를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종로로 해서 세운상가로 해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바쁘네요. 대단히 고맙습니다.